건강한 TV 토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기호품이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특히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 또 알코올 중독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 오늘 토닥과 함께 하시죠.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과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은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과음, 알코올 중독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사실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용어는 조금 낯선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으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코올 남용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사회적 기능은 적절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고, 알코올 의존은 술을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 직장이라든지 가정,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알코올 의존으로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간의 연구를 해보니까 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더라라고 해서 두 개를 통합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길고 어려우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통칭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셔야 이게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독은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을 때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캔맥주 한 캔을 먹고 자면 잠이 잘 옵니다. 일주일가량 술을 캔맥주 하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캔맥주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2개, 3개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필요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금단 증상이란 건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그것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는 가볍게는 손이 떨린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는 식은땀이 난다든지 간질 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헛것이 보이거나 헛것이 들리는 등의 알코올성 진전 선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까지 좀 지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 지각을 하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 전날 과음 때문에 다음날 직장에 지각을 한다거나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한 번 발생을 하면 그게 직장에서 실직의 빌미가 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 치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치료 명령이라는 건 이 음주운전 자체를 치료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병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문제로도 이거는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골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새참으로 매일같이 막걸리 2-5병은 그냥 드시고 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알코올 중독인 건가요? 예전에 알코올 남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알코올 의존으로 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분들 일하시다가 막걸리 2-5잔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안 된대요. 못 믿겠죠? 오늘 방송 보시면은 다 알게 된대요. 그리고 향미 씨도 술 좀 적당히 마시고요. 우리 동백식처럼요, 적당히. 예? 요즘 어떻게 유행하는 드라마 좀 따라해봤는데 어떻게 애청자로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아유, 만족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저 다 같이 함께 보셔요. 네, 오늘은
오늘은 흥겨운 노래와 환한 미소로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OX 퀴즈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과음을 하다가도 며칠 동안 술을 끊을 수 있다면 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며칠 동안 술 끊을 수 있다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3, 4일만 끊으면 3, 4일 끊을 수 있으면 알코올 중독 아닌가요? 아버님 술 좋아하셨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마시네.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 네. 다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자, 며칠 동안 술을 끊을 수 있어도 그 정도로는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은 끊을 수가 없지. 지금 보고 계실 저기 사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음을 하다가도 며칠 술을 끊을 수 있다면 술 조절이 되는 것이어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담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흡연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금연을 시도를 합니다. 네. 매년 1월 1일이면 담배를 끊죠. 네. 예, 작심 3일이라고 네. 길게 잡아도 일주일, 뭐 한 달, 뭐 그렇게 담배를 끊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담배 끊었다고 해서 담배를 끊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일주일은 아니죠. 예. 적어도. 예,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로 며칠 술을 참았다고 해서 술을 끊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아니더라도 왜 우리나라에선 자리상 또 분위기상 술을 많이 마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알코올 중독 환자들과 어떻게 또 구별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술을 왜 드세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겁기 위해서. 예, 네. 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네네. 근데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듭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고. 근데 그게 매일같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주로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아, 이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중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예, 한 가지 더. 그 일반인들하고 알코올 중독인 분하고 술 마시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더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술을 마시면 살이 찌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뭘 많이 먹으니까 네. 술 네. 마시면서. 네, 술을 마시면 살이 찌는데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술을 마시면 살이 빠집니다. 네.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안주를 거의 안 드세요. 맞아요. 네, 안주를 안 드시고 술만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살은 살대로 계속 빠지고 그렇게 해서 전신 상태가 굉장히 쇠약하게 되고 입원이 필요할 수준으로 그렇게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술을 마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안주는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알코올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구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구별법이 혹시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해장술을 마시면 속이 안 좋고 오히려 몸이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술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이게 그때쯤 되면 이제 술이 깰 시간이잖아요. 술이 깨면서 알코올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한 증상들이 술이 딱 들어가게 되면 쫙 풀어져요. 그래서 해장술을 드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그렇게 해장술을 드시면 점심때쯤 되면 또 술이 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심때 또 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주. 예.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의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듣다 보니까 의아한 게 지금 술 마시는 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알코올 중독에도 주량,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 특징이요. 병원에 와서 본인의 음주량을 줄인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주 2병을 마시면 소주 1병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소주 1병 마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술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죄책감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제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맥주 한 잔 네. 괜찮은가요? 저도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매일 집에 들어가면 맥주 한 캔씩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살 때문에 탄산수로 좀 대신하고 그러긴 하는데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맥주 한 잔 정도 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WHO라고요,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 한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음주는 조금의 술도 건강상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음주 허용 기준이 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상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자꾸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럼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전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술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되죠. 술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친구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정든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러분들 우정 정말 변치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우리 어머니 노래 열심히 불러주셨는데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요? 제가 소화가 안 되고 막 기운이 없을 때 그거 먹으면 얼굴에 열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정말요? 예. 기운이 막 없을 때 술 한 잔 딱 먹으면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술을 마시면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마셔서 혈액순환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런 것과 운동을 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 전체의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됩니다. 근데 술을 마셔서 확장이 된 혈관들은 술 마신 분들 간혹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이 어느 부위는 밝았고 어느 부위는 하얗고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어느 부위, 혈관 중에 어느 부위는 확장이 되고 어느 부위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확장이 되고 어느 부위는 수축이 되면 그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안진뱅이 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일주 같은 경우 아, 좀 예, 달달한 그렇죠. 술을 먹게 되면 술을 좀 많이 먹게 되죠. 네네네. 술을 그렇게 많이 앉아서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런 것들을 간혹 뭐 주변에서 보시거나 본인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술이 몸에 들어와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동맥보다는 정맥혈관이 확장이 조금 더 많이 됩니다. 정맥혈관이 확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앉아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 피가 하지로 쫙 쏠립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이 갑작스럽게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 혈액순환에 도움 전혀 안 된대요. 그 하루에 한두 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요. 안 된대요. 아셨죠? 자,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볼게요.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면 술이 더 빨리 깬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면 술이 더 빨리 깬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말하자면 그것이 술을 해소를 시킨 게. 체조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그냥 노래자랑 나가고 그냥 노래자랑도 나가셨어요? 예. 상도 타시고? 상 못 탔어 그냥 텔레비전 몇 번 나왔지. 헤어지면 그리울까.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숙취 해소 음료를 마셔도 술이 빨리 깨지 않는다. 네. 네. 그 이유는요? 그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드셔가지고 술을 빨리 깬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시면 술이 더 빨리 깬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X입니다.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숙취 해소 음료를 미리 마시거나 술 드시는 도중에 마시거나 그런 네. 분들이 꽤 있는데요. 술을 빨리 깨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술이 분해가 될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될 때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란 물질로 바뀌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돼서 결국은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꾸는 그 과정은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아세트산으로 갈 때는 아세트알데히드 디하이드로게나제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효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숙취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들을 아세트산으로 빨리 변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숙취 해소의 음료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즉 술을 빨리 깨게 하는 게 아니라 숙취를 감소하게 만드는 숙취 감소제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잠이 안 온다고 술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습관이지 않나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술은 안정제일까요? 흥분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네. 막 되게 활발해지고 그러거든요, 더. 저도 흥분을 위해서 마십니다. 네. 근데요, 술은 안정제입니다. 정말요? 술은 안정제인데 술을 마시면 초기에는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지고 뭐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이 처음에 딱 들어와서 뇌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부위가 전두엽, 전전두엽, 이 앞머리 쪽입니다. 근데 그 부위가 마취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은 본능적이고 조금은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흥분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국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전두엽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다 점차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수면제, 조금 더 많이 마시면 뭐 마취제까지도 될 수 있는 술은 수면제로 쓰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입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게 되면 잠이 오죠. 술을 마시면 잠에 드는 것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중간에 잠에서 자주 깨게 만들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만듭니다. 깊은 잠을 못 자도록 만드는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수면제로서는 좋은 물질이 아닙니다. 술은 가장 강력한 수면 유도제이면서 가장 강력한 불면증 유도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톡닥톡 토닥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공식 질문은 특별히 알코올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했던 것, 이 알코올 중독 치료가 가능한가요? 담배를 처음에 배우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 100명 중에 99명 정도는 담배를 처음에 아예 안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한번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술을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는 담배에 초점이 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술도 그만큼 위험하니까 대국민 홍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알코올 중독도 이유가 여러 가지라서 각각에 따른 치료 방식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이 필요해서, 두 번째는 술이 좋아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이 필요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보통은 잠이 안 와서 또는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우울적하고 우울해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그래서 술을 드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뭔가 좀 내성적이고 그런 분들이 좀 많고요. 이런 분들을 일형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은 치료하기가 좀 쉬운 게 원인적인 교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술이 필요한 이유를 제거를 해주면 술을 끊기가 좀 수월할 수 있죠. 반면에 술이 좋아서 술을 마시는 분들, 내가 술이 좋아서 술을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나는 그냥 술 마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가족분들과 여러 번 다툼도 상당히 있겠죠. 젊어서부터 술을 많이 마시는 경향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외고수적인 좀 성격적으로 모가 많이 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치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는 양을 좀 줄이는 쪽에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중독이 걸렸을 때 이걸 끊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술 끊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담배 끊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술도 끊을 때는 한 번에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6개월 끊었다고 담배를 끊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담배도 한 10년 정도는 끊어야 이게 담배를 끊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6개월, 1년, 2년 그런 상황에서는 담배를 끊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술을 끊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을 완전히 끊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배를 끊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의지? 예, 본인의 의지입니다. 맞아요. 예, 술을 끊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술을 끊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를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그렇게 술을 끊기에 도전을 하시면 그래도 술을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일일 텐데요.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방송은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보다 그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이 그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병원을 좀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들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본인에게 음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술을 좀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 선생님과 함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